여러분, 중국산이 없으면 반도체 공장이 멈춘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일단 이 지표를 보시죠. 이 지표를 보시면 사실일 가능성도 굉장히 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중국산 네온 수입 증가율입니다. 와, 여러분 금액 보세요. 금액. 퍼센테이지 보세요. 이런 퍼센테이지 여러분들 보신 적 없으시죠? 7,602% 증가했습니다. 7,602%요. 실제 지표로 가볼까요? 2021년 1월에서 7월까지 중국으로부터 네온을 수입하는 액수가 지금 18만 5천 맞나요? 단위가 10만 달러니까 185만 달러인가요? 185만 달러? 10만 달러가 단위니까 10만 100만이죠. 185만 달러입니다. 185만 달러. 그런데 2022년에 보세요. 2022년에 야,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죠.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갈 수 있나 싶게 말입니다. 1억 4,248만 달러입니다. 몇 배 늘었을까요? 배수가 이거예요. 배수가 7,602% 늘어난 거. 지금 장난 아니게 늘었죠. 왜 이렇게 늘었을까요? 네온을 수입하는 나라가 이게 반도체 공정에서는 핵심 재료거든요. 핵심 재료. 그래서 주로 우리가 수입했던 나라들이 뭐 우크라이나 아니면 러시아 이런 쪽에서 많이 수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말입니다. 수입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다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도 너무나 많이 지금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금액도 말입니다. 여러분 네온의 금액도 한 100배 정도 뛰어올랐습니다. 100배. 그러니까 중국만 지금 돈 엄청 버는 겁니다. 우리는 반도체 공장을 멈출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불화수소도 마찬가지. 불화수소. 이게 불화수소 얘기가 나니까 지금 2019년이죠. 한일 경제전쟁이 벌어졌을 때 문재인 정부가 일본을 적대시해서 이게 쉽게 말하면 일본이 반도체 핵심 재료 수출 안 한다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불화수소가 하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화수소도 지금 수입액이 5,089만 6천 달러예요. 그래서 78%가 늘어났습니다. 지난 4년 중에 수입 증가액이 가장 높습니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네온의 수입도 그렇지요. 불화수소의 수입도 그렇지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반도체 공장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지난번에 요소수 사태 일어났지요. 요소수 사태가 일어나니까 이게 전국에서 말입니다. 디젤 차량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최악의 사태까지 벌어졌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중국과의 전쟁이 경제전쟁이 만약에 벌어진다. 사드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진다. 이러면 또 중국은요. 장난할 겁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듯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요. 핵심 재료 한국에 팔지 마.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국제 무역 질서가 뭐가 없는 거죠. 적대시하면. 그렇게 되면 반도체 공장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막 태산 같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수입 다변화를 해야 된다. 수입 다변화를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쉽게 수입 다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겁니다. 너무 한쪽에 편중돼 있으면 이게 충격을 받으면 우리 반도체마저도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중해서 이게 좀 확장으로 갈 수 있는
저는 자원개발에 대한 거 있잖아요.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거. 예, 이명박 대통령이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이 열심히 했듯이 자원개발에 대해서 눈을 많이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하거든요. 게다가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이러면 실제 주식이 거래되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금거래소 이러면 금이 거래되는 곳이잖아요. 저는 자원거래소도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원거래소. 자원거래소도 만들어서 말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 자원개발에서 실제 자원거래를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자원개발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예, 진짜 우리는 중국에 결국 말입니다. 이게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만 이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공장도. 지금 불화수소 같은 경우도 보세요. 지금 수입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죠? 많이 늘었죠. 2021년도 3,613만 달러였던 것이 지금 2022년도에는 5,089만 달러.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예.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뭐 천연 흑연 같은 거, 천연 흑연. 90% 중국에 수입 의존합니다. 천연 흑연. 흑연이 뭡니까 여러분? 흑연이라는 게 결국 2차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소재입니다. 2차 전지를 만들 수 있는 소재예요. 그런데 이거를 많이 수입 못한다는 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또 전기 배터리 공장까지도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태양광 인곳 있죠. 인곳. 태양광에서는 인곳. 인곳도 말입니다. 거의 말입니다. 거의 100%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100% 가까이. 그러면 태양광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인곳이라는 소재가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이게 웅진에서 태양광 인곳 사업을 벌리려고 했다가 중국산, 싼 중국산이 그야말로 우리 시장에 들어오면서 웅진 구름마저도 위태위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이후로요. 태양광 인곳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많은 것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우리 경제에 중국이 치명상을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발빠르게 윤석열 정부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대로 가다가는요. 진짜 우리 전체의 어떤 위험 상황도 저는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도 저는 해봅니다. 이게 중국이라는 나라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나라다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사드 보복 때 철저하게 당해봤거든요. 또 그런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는 것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지금 원자재를 다변화한다는 그런 정책적인 이야기가 지금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윤석열 정부가 참 더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게다가 장관들이 이게 위기로 인식하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말로만 위기가 아닌가 장관들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한지도 모르겠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보면 경제 위기라는 것이 지금 굉장하잖아요. 이미 경제 위기가 와 있고요. 앞으로 더 그 심도가 깊어진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뉘앙스는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저는 더 위험해 보입니다.